안녕하세요. 상식으로 근육을 배우는 근육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근장장입니다. 오늘은 재활에 대한 부분보다 운동으로 어떻게 재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엉덩이 근육을 만드는 것인데, 엉덩이 근육이 생성이 되는 원리랑 엉덩이 근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해도 엉덩이 근육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을 사용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모습을 따라 할 것이냐 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운동을 한다라고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에 어떠한 원리가 있고 어떠한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모양과 모습을 따라 하는, 그러니까 근육에 내가 원하는 근육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쪽,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집중하려고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 근육 중에서 대둔근을 보려고 하는데, 대둔근은 인체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근육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는 하는데, 사람은 동물보다 엉덩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체가 기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잘 쓰려면 어쨌든 우리가 근육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볼 건데,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 이렇게 엉덩이 근육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대둔근의 결과, 중둔근의 결과, 소둔근의 결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소둔근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 근육 중에 대둔근, 엉덩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육의 뒷모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옆으로 나와 있는 그 근육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둔근의 뒷모습과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꼬리뼈 쪽이고, 이 앞쪽 부분이 이제 대사도, 허벅지 앞방향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일단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근육이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근육은 작동이 되잖아요. 수축과 이완이라는 부분들은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된다는 거고, 그 길이의 변화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느냐 또는 중량을 들고 하느냐, 저항성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근육은 발달하게 되는데, 크기가 변하든가 아니면 단단해지든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 근육을 길이의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엉덩이 근육은 어떻게 하면은 길이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관절이 접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이싱 시퀀즈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고관절 토크인데, 이 토크는 수축의 개념이고, 이제 이거를 이완한다라는 개념은 힌지 패턴이라고 해서 고관절이 접혀야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무릎이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엉덩이의 볼륨감 있는 엉덩이가
이렇게 밋밋해지면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무조건 접혀야지 대둔근은 길이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운동들이 런지, 스쿼트, 데드리프트, 브릿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무릎이 엉덩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접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다 대둔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건 대둔근을, 엉덩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고관절을 접는 것을 운동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힙힌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힙힌지 원리는 상체가 앞으로 나가고 엉덩이가 뒤로 나가면서 무릎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힙힌지라고 합니다. 캐틀벨 수업을 할 때 많이 하죠. 이게 반복적으로 접혔다 폈다 접혔다 폈다 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고관절을 접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고관절의 접힘을 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근육, 대둔근의 이완과 수축의 범위를 가장 크게 만들어내는 동작은 스쿼트입니다. 이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도 왜 나는 엉덩이 자극이 없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쿼트를 하는데도 왜 자극이 안 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기준으로 엉덩이를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여성과 여기 사진에서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다 세 명이 모두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무릎보다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엉덩이의 쓰임이 조금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둔근의 전체적인 비율보다 약한 형태로 엉덩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무릎보다 각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 엉덩이가 최대치로 늘어납니다. 지금 이미지의 사진은 똑같은 스쿼트인데 로우 바라는 스쿼트가 있고 하이 바라는 스쿼트 이 두 가지를 부분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무릎보다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원되어야 할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동원되어야 할 근육이 많냐면, 무릎보다 엉덩이를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복압에 먼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복부에 압력이 있어야지 허리를 유지를 하면서 앉을 수가 있는데, 복부에 압력이 없으면 이렇게 앉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등이 펴지는 거. 이 두 가지 힘을 엄청 많이 줘야지만 정확한 자세로 우리가 스쿼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등과 복부에 힘을 못 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스쿼트에서 효과를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성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하더라도 중심이 잘 안 잡히고 복부와 등에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스쿼트, 완벽한 스쿼트를 하지 않더라도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힘들지 않은 데까지 앉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힘들겠지?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인체의 저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이제 잘 못 앉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체는 원래 그렇습니다. 인체는 원래 힘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를 싫어하고
그래서 누워 있다가, 아니 서 있다가 힘들면 앉고 싶고 앉으면은 또 눕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잘 아껴 쓰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육이 간단한 관절의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랑 등이랑 복부랑 힘을 무한 반복을 해서 힘을 길러내야 돼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골격의 문제인데, 이 골격 문제는 전반전이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버트윙크 자세가 나오는 건데,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자다리. 내가 스쿼트 하다 보면은 이제 힘을 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증상은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 왜 같은 문제냐면, 골반이 앞방향으로 내려앉은 경우가 이런 형태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림을 보면 엉덩이 모양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식빵형, 하마형, 오리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이 자세가 이렇게 나타나냐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골반을 보게 되면 제가 빨간색 막대기로 표시한 게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들리면 앞은 좁아져 갖고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허리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오리형이 되는데, 이 오리형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 나 엉덩이 근육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엉덩이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상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구조상 만드는 경우가, 첫 번째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힐 신어서 나타나는 형태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바른 자세를 한다고 해서 허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허리만 피는 거죠. 하체 골반의 중심을 안 잡고 등만 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꺾여져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골반이 들리는 자세가 나타나서 오리형의 형태가 나타나요. 근육은 없는데 모양은 오리궁뎅이 모양으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제 고관절이 말려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X자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 모양이 말리기 전까지는 그냥 하마형처럼 되어 있는데, 말리고 나면은 이렇게 식빵형처럼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종아리 근육이랑 허벅지 근육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힘을, 또 체중을 버티는 힘을 온전하게 위로 전달하지 못해서 몸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몸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거의 종아리 부분에다가 힘을 많이 쓰게 돼서, 많이 걸으면 종아리가 이제 붓거나 종아리가 이제 아프거나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위에는 하나도 안 힘든데 이런 현상이, 이제 다리만 아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결국 버트윙크 자세는 하체 비만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 하체 비만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90% 이상은 거의 하체 비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로 이제 골반이 눌려지게 되면 고관절의 공간이 좁아져서 이 고관절 주변에도 근육이 긴장돼서 이렇게 통증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상태가 되고, 가동 범위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다리가 벌어진다든가 이제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스쿼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전이증에 대한 현상을 보면은 허벅지 앞 근육만 사용해서 앞이 두꺼워지는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의 통증, 그 다음에 엉덩이 처짐, 그러니까 오리궁뎅이인데, 오리궁뎅이이긴 하지만 엉덩이 자체는 그냥 그 근육이 없어서 처짐이 나타나게 되죠. 이중 엉덩이라든가 이런 엉덩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살이 많이 접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아리는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무릎은 백리 현상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발목에 불안정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구두를 많이 신으면 무지외근증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증상이 딱 여기 써 있는 것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아서 작성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솔루션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결국 교정인데 우리가 교정하면 되게 거하게 생각하잖아요. 뼈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뼈가 틀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보통 습관에 의해서 근육이 틀어지고 뼈가 틀어지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한 10년, 20년 지나야지 나타나는 거고 그 정도 지나갔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근육을 잘 쓰게 되면 또 바른 자세를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정을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약한 근육을 확인을 하고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교정의 효과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했는데 더디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잘 안 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교정을 하게 되죠. 이제 교정 같은 경우에는 뭐 골반을 내리고 반대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근육을 또 약한 근육과 또 긴장된 근육을 풀어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교정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립된 자세를 맞춰서 계속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햄스트링 사용의 부재예요. 이거는 이제 좀 이해해 둘 게 뭐냐면 대둔근과 세트로 작동되어야 하는 근육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육. 이게 이제 햄스트링과 대둔근의 역할인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옆모습, 대둔근의 옆모습을 보면 다리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지 엉덩이가 강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쿼트를 하다 보면은 자꾸 허벅지 앞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엉덩이를 쓸 그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잘 쓰려면 햄스트링을 먼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햄스트링 근육은 이제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서 대표적인 운동이 데드리프트예요. 특히 데드리프트 중에 스티프 데드리프트나 로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은 햄스트링을 느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면 사실상 이 운동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허리로만 하고 엉덩이 힘으로 해야 되는데 허리 쪽으로만 가버리면 이것도 답이 없는 운동이 돼버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근신경 발달인데 대부분 이제 엉덩이 힘줘보세요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힘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가르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고 효과도 잘 안 나는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근육을 의지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힘을 써야 되는데 엉덩이 힘 대신에 모양만 갖춰서 하니까 다른 근육만 계속 발달하게 되고 정작 엉덩이는 힘을 잘 못 주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근육의 작동 메커니즘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호흡을 넣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뇌 신경 전달을 해놓고 그다음에 동작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갖게 되는데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동작은 오토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과 근육을 내가 스스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 신경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작동하는 게 다른 힘으로만 계속 겉의 힘으로만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오늘은 이제 대둔근을 얘기하지만 대둔근만 반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신을 그냥 막 움직여야 돼요.
이제 과학적으로 근신경 발달의 과정과 기간을 보면은 보통 3개월이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3개월 이상 걸리는 분들도 봤어요. 한 6개월, 뭐 1년 가까이.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건데 보통 느낌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준다라는 느낌 자체가 뭐라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움직여서 땀 흘리고 막 몸 쓰고 막 해도 사실상 효과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몸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근육만 그냥 쓰는 거고 안 쓰는 근육은 아예 못 써요. 하지만 그 느낌을 찾고 그다음에 그 신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더 발달할 수 있도록 그냥 막 움직이는 거,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는 이런 분들은 이제 기능성 운동을 좀 해주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근육을 쓴다라는 것보다 이제 알아서 쓰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사실상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정말 그냥 무작정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 집중하면서 계속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신경의 자극을 약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왜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냐면 일단은 운동이라는 거를 남성보다는 비율적으로 좀 잘 안 해요. 몸 쓰는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다 보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범위에서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힘든 거에 대한 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근신경 발달을 안 시켜놓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고 운동하고 이런 걸 안 한 거죠. 나 힘들어. 그냥 그림 그릴래? 공부할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그 몸쓰임 자체가 거의 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을 자극하는 데는 자극하는 웨이트 운동은 오직 근육의 생성을 위해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거운 거를 들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배우는 최고의 목적은 자세에 대한 정렬이에요. 그리고 근육을 100% 사용할 수 있게끔 몸을 균형 있게 만드는 거죠. 그 균형이 생기면 근육은 알아서 붙어요. 그 중량에 따라서. 근데 무거운 거가 목적이 아니라 자세를 바로잡는 게 목적이 되면 근육은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체의 척추, 골반, 관절의 정상적인 정렬을 만들어 자세 교정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근육 사용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우리가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한 80년대의 모습처럼 7, 8년대 헝그리 정신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운동에 몸을 움직여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체를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인체 구조학, 근육학, 운동 역학을 기반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왜 엉덩이 근육이 안 생길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라는 주제를 갖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